벤처 창업과 정신 3주차는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파트 2에는 있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이와 관련한 창의적 사고와 관련한 사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경제 환경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또한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다음에 냉전체제의 종식과 WTO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지구촌화와 생산기술의 보편화, 국경보호라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가 없는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저작권, 저작인정권에 해당하는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게 되면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량 특허를 무기로 하여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재산권화함으로써 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화는 특허와 관련된 발명은 처음으로 어떠한 발명품을 생각한 것이나 그에 대한 작동 원리, 개선 등의 비교적 발상이 어려운 것이 발명에 해당하겠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발명을 대상으로 비교적 발상이 쉬운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이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법 개정 이전에는 이것을 이제 의장법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히 현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엔진 제어 시스템의 개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평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이 개발하게 되면 이 특허가 되겠습니다. 백밀러나 컵홀더, 자동차 도어나 의자 높낮이 조정과 관련된 고안을 하게 되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체의 형상, 의자의 형상, 전방 램프의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등 차의 형상과 관련된 것은 이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명칭, 제작사의 명칭 등은 상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특허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요건은 정당한 발명자의 출원일 것, 출원자에게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출원 절차에 적합할 것, 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라 함은 권리와 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연인도 있으나 그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역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적 요건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이 아닌 계산법이나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그 특허의 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그 객체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활용 전략으로서 라이센싱이나 크로스 라이센싱, 그다음 표준화, 그다음에 방어적 출원 등이 있습니다. 방어적 출원 전략은 경쟁사의 특허권 취득을 저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재기 시 대응하는 특허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벤처 자본가의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재무 확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간의 특허권을 상호 교환해서 상호 간의 특허 분쟁을 극소화하고 제품 개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크로스 라이센싱이라 합니다.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칼라 잉크젯 시장의 상위 5개 업체는 특허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등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HP나 앱손, 캐논, 제록스, 렉스마크 등의 칼라 잉크젯 관련 특허는 7,0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는 후발 업체는 이 7,000개의 특허를 피해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하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쟁사들에게 자사의 특허를 무료 또는 저가의 기술료로 허용해서 자사의 특허를 국제 표준화함으로써 자사는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개량 특허에 의해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표준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테이프 분야에서의 소니사의 베타 방식이 빅토르사의 VHS 방식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특허 전략을 취한 결과 오늘날 빅토르사의 VHS 테이프만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고 기법이 있습니다. 크게 확산적 사고 기법과 수렴적 사고 기법이 있으며 확산적 사고 기법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이 있으며 수렴적 사고 기법으로는 아이디어를 따져보고 비교 분류하여 최선의 것을 선택 개발하는 것으로서 PMI 기법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사고와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 합니다.
창의성이란 무질서한 태도가 아니며 질서 정연하고 이성적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창의성의 훈련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자유분방한 사고의 틀을 작동시켜야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창의적이 되기 위해 유별나게 행동할 필요는 없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역사 창의성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존재하는 것들을 융합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에 해당합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에 해당하는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은 있으며 마인드맵이란 생각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합니다. 마음속의 사고력, 상상력 등을 자신만의 이미지, 핵심 단어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제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용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펜과 노트, 풀, 가위, 연필, 샤프, 화이트, 지우개 등이 학용품에 있으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펜의 경우에는 돌려 쓰는 형광펜, 뚜껑이 달린 펜, 삼색 볼펜, 양쪽으로 쓰는 펜 등으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노트의 경우도 스프링 노트, 줄이 있는 노트, 없는 노트, 무제 노트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드린 과제인 MBTI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인드맵식으로 과제를 작성해 주신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마인드맵 작성 방법을 보시면요.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핵심 주제를 가운데에 기록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핵심 주제로부터 하나씩 가지를 쳐가면서 주제를 기록합니다. 3단계에서는 주제로부터 부주제로 관련된 것으로 가지를 치며 앞에 가지를 명확하게 하거나 상세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부주제로부터 더욱 상세하게 가지를 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1단계에서는 음악이라는 대주제를 가운데에 적어주면요. 2단계에서는 음악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가수에 대해서 가지를 치고요. 다시 3단계에서 가수를 남자 가수, 여자 가수, 혼성그룹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4단계에서는 가수 외에도 악기, 노래 해가지고 그 악기를 다시 타악기, 관현악기, 국악기로 세분화하고요. 노래도 동요, 가곡, 가요, 팝송 등으로 4단계에서는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서 마인드맵 이외에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이 모여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일정한 규칙을 따르며 아이디어를 내는 토의 방법으로서 사회자와 발표자, 기록자가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진행 시 유의사항과 관련된 원칙으로는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여야 합니다. 질보다는 양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합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으로서 특정 대상이나 특정 문제, 7가지의 대표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스캠퍼가 있습니다. 스캠퍼는 substitute,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 S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combine, 결합하기, C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adapt, 적용하기, A에 해당하고요. modify, magnify, minify, 수정, 확대, 축소하기, M이 됩니다. put to other uses, 용도 변경, 그래서 P에 해당하고요. eliminate, 제거, rearrange, 재정리, 이러한 것이 이제 스캠퍼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이나 아이디어의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면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PMI 기법이 있습니다. PMI의 P는 플러스, 장점, 마이너스, 단점, interesting, 흥미로운 점을 의미합니다. PMI 기법의 예는요. P,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금붕어 기르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를 기르는 장점으로는 예쁜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고 실내를 꾸밀 수 있으며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단점으로는 관리를 잘못할 경우 냄새가 나며 먹이나 전기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interesting, 흥미로운 점은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생기며 물고기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수 발명,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상품화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발명으로서 반디라이트 볼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볼펜의 경우 밤에 개발 배경을 보시면요. 밤에 이제 필기가 어렵겠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전등을 따로 이제 들고서 필기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것을 깨닫게 되고 세아실업의 김동환 사장이 야간에 교통경찰관이 그 목과 어깨 사이에 또는 어깨에 이제 끼고 아니면은 입에 물고서 전등을 비치면서 이제 힘들게 필기하는 것을 보고 볼펜 끝부분에 형광 물체를 이용해서 밤에도 불을 밝혔을 수 있는 반디라이트 볼펜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볼펜 앞 끝부분에 전구, 그 뒷부분에 있는 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구와 형광 물질을 채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발명품을 통해 국내 및 외국 특허를 획득하여 한 해에 650만 달러, 약 7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 발명 사례로는 굽혀지는 빨대가 있습니다. 이 빨대의 개발 배경은 병원에 입원한 아이에게 구부러지지 않는 일자로 된 빨대로 음료수를 주던 일본 주부가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는 빨대 상부 가장자리 근처에 일부가 굽혀지도록 주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수익 효과가 엄청나서 현재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필그립이 있습니다. 필그립은 필기 보조기구, 그러니까 연필에 끼워서 쓰는 필기 보조기구로서 연필을 잡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차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더웨이사가 개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특허대상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서 이제 에디슨 젓가락이 있는데요. 2001년 8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초등학생 조카를 위해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12월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조는 젓가락 상단부가 연결되어 있고 엄지와 검지, 중지를 넣을 수 있는 고리 구조를 채용한 2세에서 4세용 젓가락입니다.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만 개가 판매되었고 이 제품은 이제 IMP 박병훈 대표가 개발하였습니다. 직원이 8명인 벤처기업으로서 2003년과 8월, 9월에 걸쳐 유아용품 회사인 미국의 LC사에 30만 달러, 일본의 KJC사에 35만 달러, 대만 베이비버스에 35만 달러 등 총 100억 달러 80만 개의 연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사례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독자적으로 즉석 카메라, 필름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라로이드사의 특허 출원이 코닥에 비해 몇 개월 앞서 이루어졌고 폴라로이드는 코닥을 픽으로 자사의 즉석 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1976년에 제소하여 1990년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9억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고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700명의 직원이 해고되어 기존에 판매한 1,600만 개의 즉석 카메라 회수에 5억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된 14년 동안 1억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였고 소송에서 패소한 코닥은 즉석 카메라 분야에서 퇴출되게 되었으며 폴라로이드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사는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2000년 10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벤처와 창업과 정신 3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